누렇게 익은 벼가 황금 물결을 치고 있는 들판길을 소금장수 덕배가 걸어가고 있었다. 후여! 후여! 장대를 흔들며 새떼를 쫓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감회 어린 얼굴로 바라보던 덕배는 하늘에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 급히 발길을 옮겼다. 이내 굵은 빗방울이 쏟아졌다. 빗속을 달려온 덕배는 눈앞에 큰 바위굴이 보이자 그곳으로 뛰어들었다. 굴 속엔 한 젊은이가 촛불을 켜놓고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선객이 있었구만. 잠시 비를 피할까 해서. 아이고, 이거 글 공부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라나 모르겠네. 덕배가 양해를 구하자 젊은이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어르신. 제가 불을 피워드릴 테니 여기 앉으셔서 젖은 몸을 좀 녹이시지요. 젊은이는 부산하게 움직이며 삭정이를 모아다 놓고 불을 붙였다.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는 가운데 젊은이와 마주 앉은 소금장수는 감회 어린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참, 여기는 하나도 변한 게 없구만 그려. 밖에 내리는 소낙비도 그렇고 여기 모닥불도. 전에도 여기 들리신 적이 있으신가 보죠? 젊은이는 의미심장한 얼굴로 소금장수를 바라보았다. 아무렴요. 자그마치 20년 전의 일이랍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덕배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후야! 후야! 벼가 누렇게 익은 황금빛 들판에서 한 처녀가 장대를 휘두르며 새를 쫓고 있었다. 새떼들은 처녀를 비웃기라도 하듯 후루루 날아올랐다가 다시 변원에 내려앉기를 반복했다. 소금짐을 지고 그곳을 지나가던 젊은 날의 덕배가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가지고야 참새가 겁을 먹겠어. 새 쫓으려다 되레 아가씨가 쫓겨나게 생겼구먼. 그 말을 듣고 처녀는 발끈했다. 빈정대지만 말고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그쪽이 한번 해봐요. 하라면 내가 못할 줄 알고. 장대 이리 줘봐요. 덕배는 소금지게를 내려놓고 처녀에게 장대를 받아쥐었다. 내가 하는 걸 좀 잘 봐요. 호이! 이놈의 참새들아, 썩 물러가거라! 덕배가 장대를 수평으로 쥐고 변원 위로 한 바퀴 휘두르자 놀란 참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르며 우르르 건너편 언덕으로 날아갔다. 어머나! 처녀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봤죠? 장대를 높이 치켜들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옆으로 휘둘러야 돼요. 알았죠? 말을 마친 덕배는 처녀의 손에 장대를 쥐어주고는 소금찜을 지고 성큼성큼 논뚝길을 걸어갔다. 소금 사려! 처녀는 그의 모습이 멀리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마른 하늘에 먹구름이 일더니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퍼부어댔다. 쉬이 그칠 비가 아니었다. 동굴 속에 몸을 피한 덕배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젖은 몸을 말렸다. 아이구야, 이놈의 날씨하군. 하마터면 소금 다 젖어버릴 뻔했네. 투덜거리던 덕배는 누군가 굴 속으로 뛰어들어오는 인기척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아니,
바로 변원에서 새를 쫓던 처녀였다. 반색을 하는 덕배를 보며 처녀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도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피해 온 것이 분명했다. 아, 뭐 하고 있어요? 얼른 와서 불 쬐지 않고. 비에 흠뻑 젖은 채 떨고 있던 처녀는 덕배의 말을 듣고 못 이긴 듯이 다가와 불가에 앉았다. 모닥불 위에 삭정이를 올려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한 덕배는 소금찌개에서 헌 옷가지를 꺼내와 처녀에게 내밀었다.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병나요. 여벌로 가지고 다니는 바지 저고리구만요. 이 땀내 나는 옷이지만 얼른 갈아입어요. 내 돌아 앉아가지고 눈 꼭 감고 있을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고요. 덕배가 재차 권하자 처녀는 못 이긴 듯 옷을 받아들었다. 처녀는 젖은 치마와 저고리를 벗고 덕배가 준 옷을 조심스레 갈아입기 시작했다. 눈을 꼭 감고 돌아앉은 덕배는 신경이 온통 귀로 쏠린 듯 등 뒤에서 사각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방망이질하고 있었다. 비는 그칠 기세가 보이지 않고 어느덧 날이 저물고 있었다. 총각과 처녀는 그렇게 둘만의 세계에서 하룻밤을 함께 지내며 사랑을 불태웠다. 어느덧 비도 멎고 날이 밝아왔다. 덕배는 소금지기를 짊어지고 길 떠날 채비를 했다. 나는 서가라고 해요.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겠죠. 저기 이거 아쉬움을 뒤로하고 돌아서려는 덕배에게 처녀가 옷을 내밀었다. 그냥 가지세요. 내 줄게 그것밖에 없구만요. 말을 마친 덕배는 동굴 밖으로 총총히 사라졌다. 처녀는 눈물 젖은 눈으로 멀어져가는 그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같이 가자는 소리가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돌아섰죠. 나 하나 입치레하기도 힘든 떠돌이 행상권 주제에 그런 고생살이를 같이 하자는 말을 어찌 할 수가 있겠어요. 회상에서 깨어난 덕배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 후로는 찾아볼 생각을 안 하셨는지요? 젊은이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안 했겠소? 돈을 벌어 처녀에게 찾아갈 생각으로 소금배를 탔는데 안 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금강 하류에서 그만 소금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간신히 목숨만 건졌지요. 10여 년을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해 간신히 빚을 청산하고 다시 소금 행상에 나섰는데 이 근방을 지나다 옛일이 생각나 여길 찾았지요.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다더니 아이고. 회한에 찬 덕배의 넋두리가 끝나자 젊은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버님, 소자 절 받으십시오. 아버님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느닷없는 젊은이의 행동에 당황한 소금 장수가 의아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바로 아버님의 아들 석이입니다. 뭐라고? 놀라는 소금 장수를 보며
젊은이는 보자기 속에서 낡은 옷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 옷이 20년 전에 처녀에게 주셨던 그 옷이 아닌지요? 아니, 이 옷을 어떻게 자네가... 그 처녀가 바로 제 어머니십니다. 뭐라고? 덕배는 망치로 얻어맞은 듯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머니가 운명하시기 전 제게 이 옷을 보여주시며 아버지를 찾으라고 하셨죠. 하여 혹시 이곳에 들리시지는 않을까 생각돼 여기 머물며 아버지를 기다렸는데 소자 오늘에야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흐느껴 오는 아들을 보며 덕배는 만감이 교차했다. 아들을 얻은 기쁨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녀가 이미 고인이 되었단 말을 듣고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처녀의 몸으로 아비 없는 자식을 낳았다 해 핏덩이를 안고 친정에서 쫓겨난 처녀는 필솔로 형언할 수 없는 모진 고생을 참고 견디며 아들을 훌륭히 키워냈다. 그리고 3년 전 삶의 기력을 모두 소진한 그녀는 장성한 아들에게 꼭 아버지를 찾으라는 유언을 남기고 자는 듯이 눈을 감았다고 했다. 아들 서기의 안내로 처녀의 무덤을 찾은 덕배는 비로소 아내를 부르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세간의 비난과 멸시 속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기가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웠을까. 그녀가 견뎌온 인고의 세월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왔다. 여보, 아들을 이렇게 훌륭히 키워줘. 고맙소. 덕배는 그녀의 무덤 앞에 꿇어앉아 언제까지고 일어설 줄을 몰랐다. 멀리 가을 들판에 누렇게 익은 벼가 황금 물결을 지고 있었다. 그 후 서기는 소금장수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으며 학문에도 힘을 쏟아 조선 중기에 이름을 날린 대학자가 되었다. 소금장수와 처녀가 인연을 맺은 공암굴은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천연동굴로 부부가 이 굴에서 하룻밤을 지내면 머리 좋은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이 전해지고 있어 공암굴을 찾는 신혼 부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